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부부는 박 선생님과 그의 아내 김 여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75을 넘긴 나이였고 슬하에 자녀가 셋이나 있었으며 손자 손녀만 해도 6이나 되는 단란한 가정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하느냐고. 지금 헤어지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표면적인 시선인지를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시니어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분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보다는 실천으로 가족을 부양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꾸리며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안에 50년 동안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퇴직 후 우연히 오래된 편지 꾸러미를 발견하셨는데 그 편지들은 김 여사가 결혼 전에 받았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 여사가 박 선생님과 결혼하기 전에 깊이 사랑했던 다른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김 여사는 마음을 접고 박 선생님과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느낀 것은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나는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지 못했구나 하는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감은 곧 자신의 내면을 향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진짜로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김 여사에게 그 편지에 대해 물었을 때 김 여사 역시 오래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 선생님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결혼 초기에 직장 동료와 짧은 감정적 교류가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났지만 김 여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5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50년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던 세대의 방식으로 두 분은 50년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황혼의 이혼은 단순히 늙어서 헤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오해나 갈등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침묵 속에 켜켜이 쌓여온 거리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던 것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결국 두 사람 사이를 낯선 타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과 김 여사는 결국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두 분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마주 앉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서 두 분은 서로를 다시 발견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 반드시 깊이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할수록 알고 있다는 착각이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타인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긴 세월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솔직하게, 얼마나 용기 있게 서로를 마주했느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침묵이 아닌 대화를 선택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 선생님과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주변의 시니어 부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관계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을 깨고 대화를 선택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최 여사는 72살이었고 남편 이 선생님은 76이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45년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상담이 웬 말이냐고 했지만 두 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제안했고 이 선생님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따라 나서셨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두 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담 첫날 상담사가 두 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최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예쁘다고 말해준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두 분은 45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서였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분 모두 속으로는 목마른 채로 45년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니어 관계에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표현하면 약해 보인다고 배웠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전부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회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남는 것은 결국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상처를 남깁니다. 최 여사와 이 선생님은 상담을 통해 서로에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하십니다. 45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오늘 밥이 맛있었다고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어색함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최 여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45년 전에도 그 말이 듣고 싶었는데 이제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표현을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떨까요? 완벽한 표현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 자체입니다. 물론 표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표현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시니어 관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최 여사는 상담을 통해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듣는 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반박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45년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는 젊은 시절의 관계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설레임과 열정이 관계를 끌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뒤의 관계는 이해와 공감이 끌어갑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게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랜 관계에서 찾아오는 권태와 거리감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들어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표현과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에서 찾아오는 권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오래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진다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권태는 관계가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듯이 관계가 권태로워지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참기만 하면 권태는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은 결국 단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움직이면 권태는 오히려 관계를 더 깊은 단계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정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38년이 되던 해에 이상한 느낌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미운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만 보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날씨 어때요? 내일 뭐 먹을까요? 그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의 아내분이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정 선생님은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한 번만 가보자고 재차 설득하셔서 결국 두 분은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여행 첫날 두 분은 숙소 근처 바닷가를 걸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걸었는데 그 침묵이 집에서의 어색한 침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낯선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새로운 풍경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두 분 사이에 오랫동안 없었던 감각을 깨워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이 그때 문득 아내의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손을 잡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했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두 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냐는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두 분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권태를 이기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태를 극복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싼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상대방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오래 함께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이 눈앞에 사람 위에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변해도 보이지 않고 새로운 면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권태는 어쩌면 상대방이 지루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새롭게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랫동안 함께한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이 지나온 세월을, 그 손이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권태로운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권태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입니다. 은퇴 이후 두 사람이 온종일 함께 있게 되면서 생기는 갈등은 권태와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평생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정 선생님도 은퇴 직후 한동안 아내와 심하게 부딪히셨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에서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온 방식으로 집안일에도 간섭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수십 년 동안 혼자 꾸려온 살림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하니 아내분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이 은퇴 후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갈등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정 선생님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시니어 부부 갈등의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밖에서 일하던 남편이 은퇴 후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생기는 충돌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처럼 은퇴한 남편이 아내 곁에 붙어서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정 선생님은 나중에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그때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어온 역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느낌,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는 감각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백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집안일 간섭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틀린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분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을 이제 와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분이 조용히 앉아서 남편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인 것은 간섭하는 남편이 아니라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린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화가 사그라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 뒤에 있는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뒤에는 존재감을 잃어버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 뒤에는 관심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태도 뒤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서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표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정 선생님 부부는 결국 서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집안에서도 각자의 영역을 두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내분은 주방과 살림 전반을, 정 선생님은 집 바깥과 관련된 일들, 장복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역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합의가 두 분의 관계를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시니어 관계의 핵심 원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도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공간일 수도 있으며 감정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을 서로 허락해 줄 때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부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는 7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 선생님은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채화를 배우러 나가는 날이면 윤 여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돌아오면 오늘 뭘 그렸는지 이야기를 신나게 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묘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아내를 저렇게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 왠지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은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셨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진심으로 예쁘다고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여사는 그 말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의 대화에 새로운 주제가 생겼습니다. 한 선생님은 윤 여사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함께 미술관에도 가시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의 개인적인 영역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미를 지지해 주는 것은 시니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투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응원이 상대방에게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온전히 한 사람으로 존중해 준다는 느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허락받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건강한 쪽이 아픈 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돌보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통증 자체가 아니라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것은 시니어 관계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강 여사는 68살에 남편 조 선생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게 되셨습니다. 강 여사는 그날부터 남편의 간병인이 되셨습니다. 재활치료를 함께 다니고 식사를 챙기고 씻기고 입히는 일까지 도맡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 여사를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가 저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환자로 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아이 다루듯 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단순해지고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눈빛을 보고 멈추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눈빛 속에 자존심이 상한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때부터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느리더라도 서툴더라도 지켜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을 때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조 선생님은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더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재활과 함께 아내의 그 눈빛이 진짜 회복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아픈 배우자를 곁에서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할수록 마음의 자존심은 더 예민해집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돌봄의 기술이자 사랑의 기술입니다. 조 선생님은 3년에 걸친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말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 저녁 조 선생님이 강 여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환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강 여사는 그 말이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값진 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시니어 관계의 가장 깊은 층위를 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감정과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나이 든 뒤의 사랑은 선택과 태도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 곁에 있겠다는 선택,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겠다는 태도, 그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황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단단하고 깊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오랜 관계가 끝난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식들 눈치를 보며 억누르십니다. 제가 아는 박 여사는 75살에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2년이 지난 뒤 복지관 모임에서 윤 선생님을 만나셨습니다. 두 분은 처음에는 그저 같은 모임의 지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그 감정이 생겼을 때 극심한 혼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미안함,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딸은 엄마가 외로워 보여서 걱정했다며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박 여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박 여사와 윤 선생님은 현재 두 분 모두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재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두 분 모두 삶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든 뒤에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삶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를 시작할 때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녀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시니어의 남녀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몰랐던 비밀, 45년 만에 처음 나눈 진짜 대화, 권태를 새로운 시선으로 극복한 부부, 은퇴 후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낸 이야기, 아픈 배우자의 존엄성을 지켜준 사랑, 그리고 황혼의 새롭게 피어난 감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